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TLP 교육디자인 대표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동행에서 주로 교육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조항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국민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봉사활동이랑 동행활동 둘 다 처음인 이지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봉사활동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동생들한테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데 동생들한테 정말 내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도 내가 뭘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잘 뭔가 리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담감에서 온 그런 걱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어른을 혹시 만나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래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시고 나한테 뭘 줬을까요? 저는 저한테 약간 새로운 시각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나 자극을 주셨던 분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따로 불러내서 저를 이제 학습 지도라든지 학업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진로 지도 같은 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달리 나한테 뭔가를 막 잘 가르쳐 주거나 또는 뭐 주었던 사람이기보다는 나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네, 이런 것들을 주었던 분이 나에게 좋은 멘토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시는 동생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티였을 때를 떠올려 보니 뭔가 동생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울동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 동행을 동생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활동이랑 디자인이란 단어가 관계나 개념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육 봉사를 가셨는데 만약에 내가 만난 동생이 선생님 저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저도 공감은 되게 잘해줄 수 있는데 저 또한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그래도 좀 꾸역꾸역 한 거고 또 공부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헷갈리네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동행을 내가 무언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스스로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동생이 스스로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내가 납득이 되는 선 안에서 동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동생이 만약에 다른 길을 가고자 원한다면 예를 들어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 가고자 한다면은 그런 길을 가는데 많이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중요성을, 필요성을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동생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동생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경험을 고민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저는 그 활동 과정을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디자인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이 왜 필요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사용자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제품이 다른 사람한테 차별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동행의 여정을 생각할 때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내 동생한테 왜 필요한 제품일까, 어떻게 해야지 동생한테 정말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저는 과정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무언가를 이렇게 빈틈없이 뭔가 활동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사실 되게 두렵기도 하고, 동생한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과 이제 같이 하면서 나는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이걸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동생도 같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생과 함께 필요한 경험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부담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육봉사를 하시든 돌봄봉사를 하시든 혹은 재능봉사를 하시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꼭 알려줘야지, 뭔가를 가르쳐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필요한 과정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뭔가 가르쳐줘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자꾸 컨텐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함께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꾸 동생을 생각하게 돼요. 동생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지 생각하시면 항상 내가 혼자 주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함께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동생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동생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약간 관점이 생겼는데, 네. 막상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To be, as is, gap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10회차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1회차에는 이걸 가르치고 2회차에는 이걸 가르치고 3회차에는 이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뭔가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끼워 넣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과연 그렇게 내가 1회차, 2회차, 3회차를 다 했을 때 마지막 회차에 이 친구가 뭘 얻어갈까 하는 걸 그 친구가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To b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회차 나랑 함께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져갈까, 혹은 어떤 성장의 모습을 가져갈까를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as is죠. as is는 현재 모습이거든요. 현재 모습은 이 동생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깊게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s is와 to be 사이는 항상 갭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간극을 내가 어떤 경험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to be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정을 디자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to be, as is, gap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생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이 동생이 어떤 성향의 친구일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무엇을 해결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많이 고민할수록 이 여정을 디자인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 노하우를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생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필요한 거를 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었을 때 여러분이 주는 경험이 동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식 전달자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뭔가 좀 더 큰 어른으로서, 또 가까운 언니나 또 누나나 형으로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동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으로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형 언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요. 실은
이제 봉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동생을 위한 경험을 디자인하는 거라면은 이제 이 전체 과정이 저는 저를 위한 경험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고등학교 이후로 이런 진로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 별로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자리도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뭔가 동생을 위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만들고 싶은 그런 용기라든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동생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린 시절의 나를 멘티라고 생각하고 구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이상적인 방법 말고 실질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또는 이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뭘까라는 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방향성이 생겨야지만 내가 어떤 경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얻어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의 경험을 디자인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더 나은 또 경험을 미래에 또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눠봤던 소감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 서울 동행을 제가 처음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강사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동행을 뭔가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험할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셔서 한번 그거를 적용해 봐야겠다. 다음 동행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 동행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저는 지금 멘토링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친구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친해지기, 재미있게 하기에 너무 중점을 많이 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목표랑 방향성 공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가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투비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동생의 인생에서 서로가 의미 있는 경험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